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네.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우리 아이가.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면 또 내신 국어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네네. 결국 고등학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수능 국어를 또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또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좀 한번 좀 시원하게 또 한번. 네.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내신 국어는 사실 내신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본다기보다는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충실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습서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자습서에는 A라고 자습서에는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광야라는 시에 보면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 사랑하여 휘달릴 때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습서에는 분명히 의인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맥이 바다를 사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까 산맥을 의인화시켰다. 근데 몇몇 학교들에서 그걸 화류법으로 가르쳤어요. 화류법은 이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 이거를. 예. 그런데 그럼 이제 아이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자습서에는 의인법인데 학교 선생님은 화류법이라고 했다.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아이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의인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외워. 시험에 나왔고 당연히 답은 화류법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의인법이라고 잡서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가르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아이들은 난 이거 잡서 보고 공부했는데 수업 안 듣고 그럼 걔네들은 틀린 거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한 아이들은 그 답을 맞은 거고요. 그렇게 첫째 우선은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의 어떤 핵심은 문법이라는 거. 우선 두 번째. 한 30% 정도는 점수가 문법에서 나오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학교 내신이요? 네. 그래서, 근데 내신 수업 때 문법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안다 생각하시나 봐요. 대충대충 자꾸 넘어가 버리셔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신에서 이제 우선은 문법을 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해놔야지만 문법을 어느가 내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최근에 어떤 최신 경향인데요.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수능형 문제. 근데 여기서 수능형 문제라는 게 가장 최신 경향의 수능형 문제는 아니고요. 2010년대 초반, 2011, 2012, 2013년도 정도의 수능형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 한물간. 그 정도의 수능형 문제들을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필기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문법 완벽하게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옛날 기출문제?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고 싶다면 미리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난 고등학교 가서 국어 내신을 정말 잘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2015년까지의 수능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책들 그 앞에 건 더 필요도 없어요. 2016, 17은 거기까지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15, 16 정도의 수능 기출문제만이라도 좀 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내신은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 공부를 한다 치면 그러면 수능은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궁금한 게 내신 열심히 해서 국어 계속 3년 동안 1등급 나왔어. 그럼 수능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내신이 3년 동안 국어가 1등급 나왔는데 수능은 당연히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많아요. 저 아이들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내신 1등급을 쭉 계속 받았는데 수능 국어를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면 3등급? 그렇지 않으면 4등급 정도의 점수를 수능에서 받지 않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요. 아이들의 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어떤 아이인지를. 평가원에서? 네. 평가원이 요구하는 아이들의 두뇌와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아이들의 두뇌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정도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애들이니까 그 정도는 주겠죠. 평가원에서도. 그래, 넌 최선을 다했구나. 근데 우리 사회가 2000년대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재는 너는 아니야 라는 거죠.
다른 어떤 인재상이 있는 거죠. 평가원에는. 그 인재상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은 그 인재상에 맞추지는 못해요. 네.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번 독해력, 그 다음에 논리력, 사고력, 이해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글을 읽고 그걸 논리적으로 내 걸로 만들고 그걸 사회 전체적인 모습하고 이해하고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력까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부모님들 충격입니다. 저는 학부모님들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장땡이고 야 근데 학교 공부 수능 내신부가 1등급인데 그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은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3등급이다. 네. 이건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그러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거는 100%입니다. 어쩔 그래요?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불행한 일인데 어찌 보면 되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거죠. 전혀 다른 한쪽은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은 인재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읽고 쓰고 외우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21세기의 어떤 그런 융복합적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국어도 여러 가지 뭐 문법이나 뭐 이게 차이가 있을 텐데 문법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문학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학은 거의 내신 그죠? 거랑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결국 독서 즉 빅문학 여기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나 이제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네, 해주실 네. 거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자, 학부모님 여러분들, 내신 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요, 내신 국어가 있는데, 이 내신 국어 정말 열심히 해서 내신 1등급 받아도요, 결론적으로는 수능에서는 3등밖에 못 나온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입시 전문가 아닙니까? 입시 전문가. 자, 내신이 1등급을 받아갔고요. 내신 1등급을 받아갔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네? 네.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장 추천에는요, 16개 대학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등급.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의치한 약대는요, 수능 최저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았는데, 만약에 4개의 영역, 고려대학교 하나,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의대 같은 경우 4개의 영역 합 5예요. 탐구가 2개 합평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뭐 5개 과목 다 1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국어 내신이 1등급 내신 받다가 수능에서 3 나오면 이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가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신 국어와 고등학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별도로 보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